지문 들어갑시다. 20번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풀기에는 어렵지 않았던 지문이에요. 왜냐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의 근거가 직관적으로 나와 있는 문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장 해석만 잘해줬으면 답을 찾기엔 어렵지 않았는데 이게 또 내신의 영역은 다른 이야기니까 내용을 좀 꼼꼼히 한번 볼 텐데 이 지문의 특징은 문장 하나하나의 길이가 좀 길어요. 호흡이 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평이한 지문이 아니라서 조금 꼼꼼히 봐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내용 시작합시다. 자, 우리가 수학적으로 literate 하면 얘가 문해력이 있는 이라는 뜻이죠. 그럼 문해력이 있다는 건 읽고 쓸 수 있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건 결국에는 활용 가능한 활용 능력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수학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뭐뭐 하는 것. 이거 그냥 동명사 주어로도 바꾸셔도 되죠. 그럼 단수니까 동사에 s 붙어 있나 보셔야 돼요. 그럼 수학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to be able to think critically,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는 거지. 아, 수학을 활용한다는 건 결국엔 비판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는 거구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여기 뒤로 가볼게요. 수학이 has bearing. 얘가 이제 동사인데 얘 원형을 한번 써볼게요. have bearing on. 그럼 on은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필요하겠지. 뭐뭐에 관련되다. 또는 뭐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다. 라는 뜻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on 다음에 명사가 빠졌죠. 그러면 이제 구조가 보이시나? 여기요. 이거 앞에 그 on의 목적어 자리에 얘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 빼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그냥 위치로 나오는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on that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안 되죠. 그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수학에 관련되어 있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So as to 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사적인 용법이죠. 그래서 in order to 그냥 아니면 to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수학이 관련되어 있는 사회적인 문제 비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수학적인 문해력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가 이걸 생각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거에 대해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수학적인 능력이다. 라는 거지. 자, 그럼 내용을 옆에다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수학의 문해력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수학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죠? 자, 이게 있다는 건 수학과 관련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비판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해주더라. 이게 수학적인 문해력. 이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꼭 필요하네. 수학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자, 그래서 dealing with such complex problems. 그럼 여기서 얘가 의미하는 게 결국은 얘죠. 그죠? 이렇게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dealing with, 다루면서. 분사구문이니까. 뒤에 동사가 없잖아요. 그죠? 뭐뭐 하면서. 자, 뭐를 통해서 inter 하면 원래 이게 상호의, 서로 간에 라는 뜻이니까 다 아우르는 범교과적인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다루면서 실제로 일어나는 문제들을 비춰보는 것은 얘가 진짜 주어예요. 미러가 거울이잖아요. 그럼 거울은 뭐 하는 거야? 비춰보고 반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 생활에 일어난 문제를 비춰보는 것은 사실은 이게 필요하죠. 혁신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planning. 그럼 얘가 전치사니까 뒤에 ing. 계획을 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적인 교습 방법, 즉 수학을 가르쳐주는 방법에 있어서 organizing, 잘 정리돼. 이러한 방법이 필요해요. 그러면 옆에다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범교과적인 접근을 통해서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다루면서 필요한 건 실제 생활을 비춰볼 때 잘 정리된 수학 교습 방법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학을 함부로 가르치면 수학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애들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잘 정리되고 잘 계획된 수학 교육 방식이 요구되더라. 그죠? 혁신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비판적인 사고가 길러지니까. 그죠? 자, 그래서 navigating our world.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나아간다는 건 그럼 내비게이션 있잖아. 그럼 얘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죠? 실제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곳.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잖아. 자, 이러한 것들이 의미하는 건 being able to quantify.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문제를 다루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랬지? 수학적인 교습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사는 세상을 나아가려면 우리는 수학적인 방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그리고 10번. 그럼 얘네들이 다 뭐와 관련되어 있는 방식일까요? 수학 교습 방법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겠죠. 이런 거 배워야 돼요. 실제 생활을 나아가기 위해선 첫 번째, 수량화할 수 있어야 돼요. 수학 맞죠? 자, 그 다음에 측정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류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교 가능하고요. 패턴 찾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추측 또는 추정이라는 단어죠. 요거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당화 그 다음에 증명 그 다음에 일반화. 자, 이러한 모든 과정을 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즉 수학적인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within critical thinking 우리가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방식 안에서 그리고 when we are 얘도 분사구문이네요. 자, 이러한 비판적인 사고를 사용하면서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모든 능력들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죠? 전치사 플러스 ing. 됐나? 자, 그러면 우리의 생활은 수학적 능력이 갖춰져야 되더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학적인 능력은 1번부터 10번까지. 그죠? 자, 이러한 능력들이 비판적 사고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 계속 수학을 잘해야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그래야 네가 사는 세상을 헤쳐갈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therefore 그래서 우리가 making decision 의사를 결정한다는 건 심지어는 이 수학적인 수량화의 표현이 아니라 qualitativelyo. 자, 심지어는 양적일지라도 반대말이죠? 그래서 얘랑 단어 헷갈리시면 안 돼요. quantitatively. 이게 양적으로 라는 뜻이잖아. 근데 얘는 질적으로.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질적인 경우에라도 의사결정을 하는 건 not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보이죠? 여기 not, 여기 without. 둘 다 부정이네? 그럼 부정과 부정이 만나면 결국에는 긍정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얘가 전치사니까 ing요. 수학을 활용할 때만 가능해진다는 거죠. 수학을 활용하지 않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면 not possible. 불가능하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수학을 배우고 비판적인 사고를 해야만 우리가 양적인 결정뿐만 아니라 질적인 결정도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요. 사실은 답을 유추할 수 있는 지문이 여기였었죠.
그래서 수학을 가리킨다는 것은 should be done. 수동이네요. 행해져야만 합니다. in interaction 하면은 상호작용 안에서 행해져야 해요. 그럼 수학을 어떤 식으로 가리켜야 되는 거야? 자, within critical thinking, along with decision making process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along with 하면 뭐뭐와 함께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의사 결정의 과정과 함께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상호작용 안에서 수학을 가르쳐 줘야만 한다고요. 그죠? 자, 그래서 걔네들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걔네들은 뭐야? 의사결정 과정과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 앞에 두 개가 나왔었잖아. 그죠? 얘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네 둘 얘기하는 거죠 뭐. 그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can be developed, 발전되어질 수 있어요. into mathematical, 어디서? 수학적인 context, 문맥 안에서, 맥락 안에서. 이런 곳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여기서 that은 접속사죠. 그죠? There is no excuse.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변명이잖아. 그죠? 여지가 no. 없도록. Do not explicitly. 자, 얘 부사니까 살짝 제끼면 여기 이렇게요. Student to develop them 이라고 나왔는데 자, 여기서 학생들이 to develop, 기를 수 있도록. 그럼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아까 나왔던 의사결정 과정과 비판적 사고. 자, 이런 것들을 아가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support, 뭐 하지 않으면, 그치, 명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맥락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나 같으면 요거 빈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 비판적인 사고는 어디서 길러져? 수학 잘해야 길러져. 그러니까 수학적인 맥락 안에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기들한테 이걸 안 가르쳐 주면 사실은 선생으로서의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더라. 라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나머지 내용을 옆에다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적인 의사결정도 비판적 사고 없이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필요해. 그죠? 자, 그래서 수학 교육은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뭐하고? 비판적 사고와 그 다음에 의사결정 과정.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수학적 맥락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이런 능력을 지지해 주지 못하면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선생님 잘못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비판적인 사고를 통한 의사결정 능력이 수학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되더라. 그래서 지문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수학은 뭐를 길러준다? 비판적 사고를 길러준다. 그럼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죠. 그러면서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결론은 이거를 배우지 못하면 뭣도 못하는 거야? 실생활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 수학적인 맥락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쳐라. 그래야
이 비판적인 사고와 의사결정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괜찮죠? 됐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21번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자, 21번 질문은요. 사실은 imagine 하고 이게 명령문이죠. 상상해봐 라는 글인데 자, 사실은 이게 일종의 예시인 거죠. 그죠? 자, 대니아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너의 평소에는요. 굉장히 인색한 친구가 있어요. 인색하다는 건 약간 구두쇠 같은 거잖아. 근데 이게 얘 평소의 모습이야. 일상시의 모습. 자, 그럼 이러한 친구가요. delight. 겁나 기뻐합니다. 자, in 다음에 ing 오면 뭐뭐 할 때라는 뜻이죠. 자, 근데 by가 수요 동사잖아요. 자, 간접 목적어인 너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인 직접 목적어를 사줄 때, 자, 얘가요. 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자, after taking a generosity booster. 자, 이 단어 표시 좀 할게요. generosity 부스터 하면 이 generosity가 이게 관대함이죠. 그럼 관대함 촉진제를 taking 맞은 후에. 그럼 나 같으면 이거 함의추론이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우리가 부스터 그 몬스터 같은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반짝하는 효과인 거잖아요. 이게 그거야. 평상시에는 이 사람의 행동이 스팅기, 인색하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한번 반짝 먹고서는 나한테 막 선물을 사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얘는 일시적인 관대함인 거죠. 일시적인. 그죠? 자, 이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너는 기분이 어떨까요? 자, 의심 없이니까 당연하게 의심할 여지 없이 너무나 당연하게 there is something 이런 게 존재합니다. 띵으로 끝나는 건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죠. 자, praiseworthy 하면 칭찬할 만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about the action 이 행위에 대해서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행위는 buying you a Christmas present 요거겠죠 뭐. 그죠? 자, 그러면 선물을 받은 입장이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넌 아마 분명히 be pleased 기쁠 거야. 그럼 기뻐진 거니까 PP 맞죠? 왜? To receive the gift 선물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말하겠죠. Thank you 이렇게 말할 거야. 그죠? 받았으니까. 자, 그럼 얘가 1번 동사 그리고 2번 동사. 그리고 thank you라는 말은 이걸 의미하지. 뭐? 그냥 고마운 마음. 그러니까 내가 땡큐라고 말하는 건 그냥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에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진짜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자, but 근데요. 그의 마음에 이러한 변화는 is not entirely 완전히 satisfying 만족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만족시키는 그죠? 다른 단어로 바꿔볼까? pleasing. 요거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gratifying. 이렇게 바꾸셔도 괜찮겠죠? 그죠? 자, 이 미국인 철학자인 이 사람에 따르면 그럼 얘는 동격이네요. 그 선물을 준 사람은 is not really 사실은 진짜로 generous한 사람은 아닌 거잖아. 원래 평상시에 뭐 했다 그랬지? 인색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칭찬을 해요. 누군가의 어떤 성격? 그럼 여기서 성격은 그 사람의 품성이죠. 자, 이런 거를 칭찬을 할 때는 우리는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죠. For various virtue 하면 various virtue니까 이게 다양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미덕에 대한 단어를 쓴단 말이죠. 예를 들면 관대해, 친절해, 그리고 용기 있어, 뭐 기타 등등. 그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다양한 미덕들이 바로 인간의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 선물을 줬던 사람 있죠? 그것도 딱 한 번. 주격관계 대명사네. 그럼 얘가 전체 주어,
얘가 전체 동사겠죠. 딱 한 번에 선물을 준 사람은요, 사실은 관대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죠? 이건 이 사람의 그 평상시 성품이 아니니까. 그죠? 자, 대신에 관대함이라는 성품은요, as a stable. 나 같으면 여기가 빈칸이야. 안정적인 이 사람의 도덕적인 정체성의 상태여야 합니다. 자, 도덕적 정체성. 정체성은 뭐 하는 거라 했어요? 변하지 않는 거라 했죠. 본성 같은 거잖아요. 그죠? 자, 이것의 안정적인 부분이어야 해요. 그럼 얘도 자꾸 변하는 건 안 돼요. 불변의 부분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컴마는 동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감정적인 습관인 거지. 그럼 습관은 한 번 하고 마는 건가? 아니요. 반복되는 거지. 주격관계대명사네요. 그럼 이러한 습관이라는 것은 who you are. 이게 정체성 아니야? 의문사, 주어, 동사. 자, 너가 누구인가에 대한 일부의 감정적인 습관, 이게 너의 도덕적인 정체성의 안정적인 부분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품은 어느 한 번에 탁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을 꾸준히 봐왔을 때 매번 느껴지는 마음인 거야. 자, thus. 그래서 이 virtue, 이 미덕이라는 거. 주어예요. 그럼 컴마 이렇게 묶어볼까? 자, 얘는요. 이거 빠져있는 거네. They are. 그죠? 자, non-typical impulse니까 비전형적인 충동. 자, 이런 거 하는 opposed to 뭐뭐에 반대되는. 그럼 얘는 전치사 맞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충동적으로 보여주는 모습과는 다르게 이 미덕이라는 것은요. The result of your personal history. 여기도 빈칸 괜찮네. 자, 너의 개인적인 역사의 결과물인 거야. 그럼 개인적인 역사라는 건 뭐예요? 꾸준히 만들어온 나의 이력인 거잖아요. 즉, 꾸준한 내 모습인 거죠. 그죠? 이건 거지. 비전형적으로 한번 탁 충동이 생겼다? 그래서 오늘 기분이 약간 삘 받아서 선물 한번 해주는 거다? 이거랑은 다르다고요. 그죠? 자, 그래서 they, 그것들은, 그럼 여기서 말하는 they는 virtue겠죠. 자, 이러한 미덕들은요, part of who you are, 너의 정체성의 일부고요. 자, as they are part of, 여기도. 자, 그리고 이러한 미덕들은 사실은 어떻게 너의 성격이라는 게 형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일부가 바로 미덕인 거야. 그럼 여기서 자꾸자꾸 강조하는 게 뭐야? 그냥 네 평상시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이 어떻게 꾸준하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즉각적인 미덕. 그럼 즉각적이라는 거는 일시적인이라는 거잖아요. 이러한 일시적인 미덕이라는 것은 therefore,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popping a pill. 그냥 알약 하나를 숑 먹었다고 해서, 그죠? 약 한 알인 거죠. 붙었으니까. 한 개 먹는 것은 주어 cannot make, 만들 수 없어요. 목적어인 너를 더 좋은 사람으로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지문인 거죠. 그죠?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면 여기서 예시가 나왔어요. 평상시에는 어떤 애? 인색한 애. 자, 이 사람이 일시적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건네줬어요. 그러면 나의 반응은 당연히 고마워하고 인사를 건네겠죠. 그죠? 그리고 뭐 칭찬받을 행동은 맞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이게 이 사람의 성격이냐? 정말 이 사람이 관대한 성격인 것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노라는 거죠. 그죠? 왜 진정으로 관대한 게 아니냐? 우리가 인품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를 의미한다? 인품이라는 것은 도덕적
안정된 일부의 정체성이야. 그럼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정서적인 습관이란 말이죠. 그죠? 그럼 정서적인 습관이라는 것은 나의 개인의 역사인 거야. 그렇지 않냐? 이거는 그러니까 꾸준히 쌓아 올리는 거란 말이죠. 꾸준한 그 사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이 사람이 보여줬던 건 즉각적인 미덕이기 때문에 즉각적이라는 건 일시적인 미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뭐를 칭찬할 수 없어요? 인품 자체를 칭찬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시적인 관대함은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쌓여서 나의 어떤 아이덴티티의 일부가 돼서 스테이블, 안정적으로 가야만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거지. 갑자기 맨날 인색하던 애가 어느 날 하루 삘 받았다고 알약을 하나 탁 털어먹고 부스터를 먹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 그거 아닌 거잖아. 그죠? 자, 날마다 공부 더럽게 안 했던 애가 하루 삘 받아서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럼 얘는 성실하고 학업에 열중하는 인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챙겨줄 단어를 보면 일단 아까 첫 번째 부스터라는 단어, 요 단어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원 기프트, 한 번의 선물. 자, 요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non typical, impulse, 비전형적인 충동, 요거 조심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popping, appeal, 요거요. 그럼 얘네가 의미하는 건 뭐냐? 일시적인 배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덕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미덕은 아닌 거야. 왜? 미덕은 꾸준한 거예요 하니까. 그죠?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 요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한번 써보면요. 우리가 미덕이라는 거. 자, 이 미덕이라는 것은 어떤 거를 얘기하느냐? moral identity, 도덕적인 정체성이고요. 얘네들은 stable, 안정적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적인 habit, 습관이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personal, 개인의 역사여야 해요. 됐죠? 그죠? 그래서 who you are, 너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 이게 진정한 미덕. 꾸준하게 만들어지는 것. 엄마, 다해줘. 됐죠? 자, 그 다음에 22번. 그다음에 화천터